네, 안녕하세요. 195차 한인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맵스 인터내셔널의 강훈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맵스 인터내셔널이 우리 서울의 사무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PCO나 이런 기획사들이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걸 통해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 다양화를 해주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갖고 실제 지금 싱가포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규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도 사실 싱가포르에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떻게 싱가포르에 들어가셨는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네, 먼저 네, 에 대해서 한번 소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음. 저희는 인바운드 이제 DMC로서의 회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맵스가 작게 뭐의 약어예요? 마이스 앤 이벤트 플래닝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싱가포르 지사는 맵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정부 아, 기관하고 동일한 이름이어가지고. 그래서 어, 네, 싱가포르 지사는 그 풀네임을 다 씁니다. 마이스 이벤트 아, 플래닝 스페셜리스트. 진짜요? 어,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일단 이런 어떤 그 오리지널티나 인슈어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제 또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또 가치를 더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음, 내부 구성원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면 이제 음, 지구나 이제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음, 또 음, 좋은 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음,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지사, 뭐 베트남 지사, 제주 지사, 그러니까 부울경 지사, 근데 지금은 다 음, 본부 체계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인바운드 본부, 국내 본부,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팀, 테크니컬 팀 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저는 연역을 이번에 가지고 알았어요. 네, 전 싱가포르 지사만 네, 운영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네, 네. 베트남도 갖고 계신 줄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아, 네, 네.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국내외 이제 좀 다양하게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뭐 굳이 이제 뭐 PCO다, PEO다, 음, 뭐 DMC다 이런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좀 다양한 영역에서 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종합 음, 마이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네. 지금 한국이랑 해외랑 직원이 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싱가포르에는 지금 2명, 한국 네, 사람들? 그리고 네, 한국이고, 아, 베트남은 베트남 사람 2명. 어, 네, 네. 그리고 어, 제주는 이제 5명. 네, 그리고 어. 울산 3명. 그다음에 본사에는 24명 정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 아까 2016년도에 네, 회사 네. 설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네, 전에 네. 다른 데에 계셨었어요? 전에는 그냥 이벤트 회사에 좀 오래전에 있었고요. 네, 네. 아, 네, 네. 이벤트 쪽 그래서 업무를 하셨었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게 이제 가장 큰 네,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웹스의 비즈니스 모델의 네네. 차별점? 뭐 이런 건 무엇일까? 네네네. 뭐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저희는 좀 다른 어떤 PC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게 DMC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처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작게는 뭐 팸 투어나 뭐 팀빌딩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를 시켰고, 뭐 구글, HP, 라이엇 게임즈, 로레알, AICT 뭐 되게 다국적 기업들하고의 기업 음, 회의 프로모션을 하면서 음, 이벤트들도 하고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 지사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음,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어진 한국 관련된 음, 뭐 정부 관련된 행사들 뭐 대사관 코트라 뭐 음, 코참 KTO 뭐 음, 싱가포르 지사들하고 해서 음, 한국 관련된 행사들을 이제
음. 진행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뭐, 아, 주택금융공사도, 그, KRX도 다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오픈을 했거든요. 네, 국내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진출을 많이 네네네. 하나요? 오, 네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오프닝 세레머니라든지 그런 컨퍼런스들을 개최하면서 이제 어, 그,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현대차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뭔가 네, 공장을 맞습니다. 새로 네. 만들어서, 예. 네네네. 공장을 오픈을 했고, 뭐, 그거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또 하고 있는 일도 있고요. 아,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아, 아무래도, 네, 그,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가 전혀 없게 됐죠.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에 회사 설립하시고, 네네. 싱가포르나 베트남 지사는 언제 오픈을 어, 싱가포르는 2017년도고요. 바로 베트남은 오픈하셨구나. 네, 조금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네. 아, 네, 아, 그래서 베트남은 2018년 정도,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아까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많은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내는 게 계기가 돼서 싱가포르를 처음에 2018년도에 진출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계기가, 네. 저희 인바운드 쪽이 그 네.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엔드 유저가 싱가포르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싱가포르하고 계속 교류를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한국 관련 산업들도 적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아,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싱가포르 지사장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 지사장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그 어떤 옥타라는 행사를 두고 네. 경쟁 상대로 만나게 됐었어요. 이제 싱가포르 아, 예, 옥타 예, 행사에, 네, 예. 그때 당시에는 김우중 회장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아, 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 좀 비딩 단계에서 이제 경쟁 상대로 만나서 이제 좀 안 좋게 처음에 만났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원하는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맞았고 그래서 어, 그 후에 이제 타이밍이 제가 창업하고 타이밍도 잘 맞아서 싱가포르 지사를 아, 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럼 지금 네네네. 싱가포르에서 2017년부터 일을 하셨으면 거의 한 네네. 6, 7년, 7년 정도 되어가는 상황이. 네네네. 네. 싱가포르가 한국의 뭐 네.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업무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네. 것들은 차이가 있을까요? 싱가포르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음, 사실 싱가포르 나라란 자체는 사실 되게 익숙하긴 한데, 음. 이게 문화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뭐, 아, 똑같은 아시아계이긴 하지만, 음. 굉장히 통제를 정부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아, 다음에 어떤 그 인증이나 어떤 셋업이나 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음, 오래 걸리고요. 이런 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뭐 전기 하나 이제 어, 쇼핑몰에 사는데도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를 뿐더러 이제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로 많이 모여들다 그렇죠. 보니까 네. 다양한 어떤 헤드쿼터들이 그 아시아 퍼시픽의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같이 음, 섞여 있어서 음.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 싱가포르의 문화는 서양권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사실은 아시아 되게 국가지만, 네, 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그럼 거기는 우리처럼 막 정부 입찰 이런 게 나와요? 정부 입 정부 입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 행사도 많이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정부 행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제 에이펙의 기업회의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맵스 네. 같은 경우에 네.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런 국내 기업이나 뭐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네. 개최하는 행사들을 가서 같이 뭐 대행해 주거나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오히려 근데 이제 그 기업 회의를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가 되는 거죠. 이제 아, 클라이언트가 거기 있어서 아, 클라이언트들이 아, 해야 아, 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업을 좀 침범하는 네네네. 게 네. 때문에 사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쪽을 이제 한정해서 이제 아, 좀 그 배리어를 치고 있습니다. 네.
아,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행사하는 거, 그런 한국 것들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행사하거나 아니면 여기 싱가포르에서. 있는 이제 아, 주재하고 한국 있는 예, 기업이. 네, 한국 아, 기업이나 뭐 정부 기관이나 네. 그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맵스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한국 업체가 딴 데도 더 있나요? 좀 소소하게 몇 군데 있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직 있긴 형태를 있나요? 가지고 대부분 그런데요? 다 예, 에이전트 개념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에이전트 개념으로. 네네. 이렇게 회사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맵스가 거의 네. 독보적이겠네요. 네. 아, 뭐 아, 저희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네. 네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사실은 지사를 설립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음, 정부에서나 아니면 이제 거긴 더 국내에서의 그렇구나. 수요가 전시회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 지금 뭐 예를 들면 코엑스도 지금 네네네. 거기로 나가 있고 네. 백스코드 자체 전시 엔테크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음, 혹은 아니면 인센티브 투어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어, 있는데 사실은 어, 저희는 아웃바운드에 있어서는 그 로지스틱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이벤트 쪽만 지금 포커싱을 하려고 하고 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 베트남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를 지금 더 주력을 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 이게 저희는 경험이 없어갖고 네네네. 해외에서 마이스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쳤을 때 네네네. 이 네. 국내 시장이랑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뭐 예산도 네네. 되게 다를 수 있을 거고 네네. 진행하는 프로세스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점이 네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대부분 뭐 PCO 분들이시면 뭐 해외에서 한두 번씩은 다, 해외 행사를 진행해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이벤트 문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저도 여기 온 이유가 PCMA 세션 때문에 바이어로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온 건데, 지금 예, 이번 주에 하죠. 예. 네네네. 예, 지금 이제 예. 미팅쇼도 오늘 갔다 오긴 했는데, 아, 사실, 마이스란 단어를 사실 안 쓰잖아요. 사실은 네, 예, 구미주 예. 쪽.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 경계선이 사실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뭐, PCO냐 피규어냐 이건 단어도 잘 모르고, 사실 네, 이벤트라고 저 총괄해서 다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서 오는 차이, 그리고 이제 견적서도 사실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면 한국에서 그냥 똑같이 그 견적서를 보내는 걸 똑같이 보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플라이어들한테 받는 견적서가 굉장히 나라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뭐 이제 저희 아, 뭐 발리에서도 행사하고 뭐 코타키나발루에서 행사하고 어, 뭐 싱가포르에서 행사하는데 예, 이제 굉장히 그 구미주 쪽은 좀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아월리로 막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제 너네가 우리의 인건비를. 네, 네, 그들의 인건비를 예, 예, 이제 예. 미팅할 때 미팅 단위로도 쪼개고요. 그다음에 어, 몇 회를 미팅을 하느냐도 따라서도 비용을 책정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한 명의 인력이 여기에 몇 시간 정도 들어가는지 수입이 이런 되는지. 거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측정해서 저희한테 견적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견적을 내는 방법이 각 국가마다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구미주 네, 쪽은 주로 이렇게 아워리 베이스로 웨이지, 네네, 뭐 인건비를 계산을 하고 네네네, 그러면 네, 자기네가 그렇게 아까 회의의 건수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 정도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몇 명이 회의를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고서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오,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워크스코프나 이런 것들 네. 디테일을 이제 주게 네. 되면은 네.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하고 있는 그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주게 어.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랑 그건 진짜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뭐 심지어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비용, 아, 그다음에 예, 그리고 환율 차에 대한 그 보존액 이제 약간 자기 자본 환율. 충당금 같이 이렇게 네네네. 약간 그런 비용들도 책정을 하고요. 예, 굉장히 아, 좀 그건 또 회사마다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 일정 부분은 어떤 뭐 미주권, 유럽권처럼 네. 이제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그 회사마다도 회사마다도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대표님이 예, 보시기에 그 어떤 동일한 네, 규모의 행사를 한국에서 네, 이거를 네, 발주를 냈을 때의 예산 총액과
이거를 네. 똑같은 행사인데 미주나 뭐 구미주에 있는 이런 업체가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구미주 쪽 어, 예산이 훨씬 더 구민수 크거나 쪽에서 훨씬 더 작거나 높죠. 훨씬 더 높죠. 네. 훨씬 더 높아지죠. 네네네.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이제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프로젝트에서 네, 똑같은 한국에서 하는 프로젝트. 거랑, 예, 네. 미국에서 한다. 그럼 네. 미국이 훨씬 더 이제 높은 비용을 레이트를 훨씬 높게 책정합니다. 받아요. 네, 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에서 작은 행사를 하게 됐는데, 네. 미국 보스턴에서, 네. 거기는 호텔 자체에서도 뭐 저희가 텐텐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예예예. 예, 예, 서비스 차지랑 부가세랑 네. 했는데, 그렇어요. 거기는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주세, 뭐 연방세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네네네. 33%가 F&B 붙고요. 예, 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높게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순수한 요금이 뭐 300불이다라고 해서 300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어마어마하게 되게 더 뒤에 높아지는 더 붙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네, 네, 거구나. 네. 아.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발주처가 일을 줘서 일을 하면 네, 네. 발주처가 중간에 막 "아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막 바꾸는 경우도 있고 막 네, 이렇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내가 이렇게 해 갖고서는 다 컨펌 받아서 일을 진행했는데 이거 아니고 다시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뭐 추가 차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외국 같은 네.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비용을 다시 청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 국내도 뭐 그렇게 마지막에 변경되게 되면 사실은 뭐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국내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해 아니면은 주세요. 예. 업체들을 아 설득을 하거나 뭐 이제 네. 롱텀 예산이 릴레이션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네, 네.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 서플라이어랑 그렇게 하면은 예. 그게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음. 예, 이제 뭐 어. 물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번 하는 음. 경우라도 예. 사실은 그거에 어. 대한 거는 좀 오히려 어. 철저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예전에 그 KTO랑 두바이에서 음음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제 먼저 선결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송금이 늦어졌어요. 뭐 저희 예. 쪽엔 아니지만 어쨌든 예예. 그걸로 인해서 행사가 셧다운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 네, 네.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도로. 네, 정말 네. 근데 이제 민감합니다. 네.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처음 나가 보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되게 또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특히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국에선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지, 그치. 예. 예, 예. 맞아. 예. 한국에선 이거 지금 밖에 나가서 그냥 바로 하는 살 수 있는 거잖아. 거, 바로 예. 구할 수 있는 예. 건데 예. 왜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어. 실제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시면서 저희가 네네. UIA 1 등이잖아요. 싱가포르이 개체 순위 네네네. 1 등이고 뭐 아까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아시아 챕터가 가장 헤드쿼터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네네. 마이스 수요가 정말 많다라고 체감이 되시나요? 네, 저는 올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호텔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저희도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호텔 예약할 때도 이제 음. 레이트가 이제 상당히 높은 것도 그렇고, 음. 왔을 때도 이제 뭐 단체 관광객들이나 특히 뭐 MBS라고 하는 마리나 베이 네. 샌즈는 예예예.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 플러스 마이스까지 하다 예. 보니까 지금은 그 MBS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행사장만 팔고 예. 그 룸은 팔지 않습니다. rum은 그 참여자들한테 안 아. 팔고, FIT라든지 아. 카지노 쪽의 어. 손님들의 룸만 어. 팔고, 그래서 어. 이제 엔드 아니 유저들이 참가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참가자는 응. 어떡하냐고 얘기하면은 응. 11개 근방에 있는 호텔들, 5성급 호텔들과 MOU를 예예예. 맺어서 그 호텔들이 아. 이제 그 손님을 네. 받으면 이제 트랜스퍼는 이제 그냥 프리로 이제 제공해 주고. 네, 적용해주고. 네. 네, 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아. 타워가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두 번째인가 타워가 지금 레노베이션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 개수도 아. 적을 뿐더러 네, 아무래도 그 아. 컨벤션에 그 숙박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음. 어렵습니다. 네. 그럼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싱가포르 투어리즘 보드 이런 데들이 네네. 지원도 네. 잘하고 뭐 한다. 이런 것들 저희도 막 맞습니다. 네. 연구할 때 벤치마킹하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싱가포르 정부가 아무래도 이런 마이스 산업이나 컨벤션 산업에 워낙 관심도 네. 많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다 음. 보니까 음. 그 지원하는 금액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두 음, 번째는 지원하는 금액도 금액인데 지원하는 음, 음, 절차에서도 굉장히 음, 깔끔하고 클라이언트들 만족하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음, 차원이라든지 음, 이제 음. 서드 파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오디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어, 네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저한테 네. 먼저 주셨던 자료 중에 사진 네네. 자료 있었었는데, 그거는 뭐 설명 네네네. 주시려고 아,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 네네. 뭐 이렇게 시간이 뭐 허락하거나 뭐 기회가 네. 되면 한번, 왜냐하면 이제 또 이왕 왔기 때문에. 네, 네, 같이 얘기해 아, 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네. 그러면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일단 지금 이 행사는 PCMA라는 네. 이제 그 북미 기반으로 있는 이제 교육기관이고요. 프로페셔널 컨벤션 컨벤션. 오거나이저 쪽에, 네. 네, 그쪽에 협회인데, 이제 사실 북미 쪽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이벤트 플래너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아시아 쪽은 행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네. 아시아에서 첫 번째 네, 행사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2015년에 그 MPAI라는 그 MPI. 미팅 네.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그 네. 행사에 참석했던 거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런 그 아, 북미 쪽 교육 세션이나 이런 건 네, 네, 네. 처음이었는데, 네. 10년 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신선하고, 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알차죠,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도 알차고, 그런 음. 진행 방식들도 굉장히 캐주얼해서, 음. 캐주얼하지만 또 전문적인 이런 음. 것들이 많아서, 음.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왼쪽에 MC거든요. 네. 왼쪽에 이제 이건 듀얼로 한 거고, 네. 이렇게 하고, 뭐, 굉장히 만담 형태도 되게 많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다음 스피커 소개해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약간 뒤에 보면 이제 저기 뭐죠, 요즘에 저 있는 뭐, 스마트팜 아니에요? 네네네, 응. 스마트팜에서 여기서 그대로 야, 그 식자재 야채? 먹고, 네네. 아, 네, 그리고 이거 꽃은 여기 앞쪽에 MCI가 스폰서하는 그 꽃꽂이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어, 네, 그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아침에 여기 와서 이제 네트워킹하고, 이제 네. 본 세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제가 조금 왔어요? 네? 참가자가 한 어느 전체 정도? 인원수요? 네. 전체 인원수는 350명 정도 왔습니다. 꽤 왔네. 네네, 원래 250명 목표였는데, 마지막에 좀 맞아. 많이 더 들어왔다고 어, 하더라고요. 네. 어,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네. 엘이라는 지금 그 다국적 태국 혼혈인데 이제 호주 이제에서 이제 아, 그 생활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MC를 보는데 네. 굉장히 엔터테이닝적인 요소가 많은 친구예요. 원래는 그냥, 그래서 원래 네, 전문 MC예요? 원래는 행사 플래너입니다. 이벤트 플래너입니다. 아, 미팅 플래너인데? 네, 네, 네. 어, 이쪽 동남아 쪽은 이제 영어 베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벤트 회사 대표들이나 뭐 혹은 뭐 그런 PM들도 MC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약간 이벤트 같은 엔터테이닝먼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음, 성장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이제 MC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굉장히 이분이 액티브하고, 네. 거의 뭐 하루 종일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고 세션별로 하고, 그다음에 하루 그냥 세션마다 이제 나와서 잠깐 세션마다 잠깐 나눠 얘기하고, 바뀌어서 네, 네. Q&A도 이제 같이 진행하고. 네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의자 밑에 네. 준비해둔 선물이 있다 그래서 설티피케이트를 이제 꺼내라 그래가지고 아, 꺼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 아, 좋다. 이게 저기 어, 언런이 이제 이 맞아요. 행사의 그 키워드였거든요. 키워드죠. 근데 네. 그 여기 아까 보셨던 여기 이 종을 이제 회장하고 이제 네. 부회장님인가 쳤는데, 이제 네. 칠 때 3, 2, 1 외치고 네. 이거를 이렇게 찢는 게 이제 아, 찢어버리는 게 아, 언런이라는 거의 첫 아, 번째 시작이었어요. 네. 그런 의미였구나. 네, 네, 네. 네, 그래서 음,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는, 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그 국제이나 학술 대회 같은 거 하면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나눠지잖아요. 플래너리 세션 네네네, 끝나고. 네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음. 플래너 세션이 플래너 끝나고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시간대별로 5개씩 쪼개져서 총 3번에 이제 하는데,
어, 타임이 나오는데 15명의 스피커가 어. 다 나와서 피칭을 합니다. 자기 어? 세션에 들어와 달라고. 아, 진짜요? 그거 네, 네.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어, 1분이라는 딱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제 어. 내 엘이 이제 세션을 얘기 홍보하는 설명을 거예요? 네, 네. 자기 세션에 와 달라고. 아, 네. 이게 진짜 재밌겠다. 네, 전 또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래서 예, 네, 근데 이 1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띄워놓고 예. 이게 시작하면, 죄송해요. 예. 그 카운트다운 하면은, 두 예, 가지가 좋았는데 하나는 이 세션을 이제 원래 지면상이나 아니면 웹상에서 이제 이게 뭐 하는 세션이다라는 설명 정도는 있지만 사실 응, 그 스피커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큼 뭔가 그치. 직접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 네네. 그런 어떤 좀 다이렉트 메시지가 되게 좋았고 어, 두 번째는 어,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엘이 얘기하기를 응. 5초 남겨놨을 때 5, 그 아, 청중들이 5, 4, 3, 2, 아, 1 해서 아. 막 박수 치면 이제 꺼져야 된다고, 막 예, 이렇게 이제 예, 농담 예, 삼아서 예, 얘기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1분이라는 아, 시간을 청중들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얘기할 때 집중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 방법이다.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좀 아, 아쉽고 좀 그랬던 거는 이걸 과연 한국에 와서도 과연, 그치. 한국에서는 안 되죠. 연사가 네, 이렇게 할 리가 없지.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한국 연사가 이런 데 초청받아서 갔으면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나 그것도 그 잘 영, 모르겠네. 네, 영어를 굉장히 좀 잘하시는 음, 분이라면, 음, 근데 영어를 잘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예, 엔터테이닝적인 거나 그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건 되게 저기 아까 그 착하네. 스피커들 1분씩 하는 때마다 굉장히 진짜 정말 뭐 한 긴장할 것 분 한 같아요. 분이 예, 예, 저희는 되게 긴장하는데 이 예. 친구들은 정말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말들을. 어, 와서 춤도 추고 어, 뭐 자기가 이런 어, 거 가르쳐 줄 거니까 와라 막 어, 이러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오늘 PCMA 쪽 그 관계자랑 오늘 만났는데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스피커들도 저기 내 세션에 몇 명 왔어? 어, 다른 세션에 몇 명 왔어? 그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관심이. 관심이 되게 많아진다. 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아, 있고. 네. AI가 이번 행사의 주제 아니었나요? AI는 주제라기보다 네, 굉장한 핫 키워드였습니다. 예, 예, 네. 예. 네, 네. AI 그래서 가르쳐주는 세션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어, 어, 네. 네, 어, AI 관련된 대부분의 플래너리 세션들도 AI를 빼놓진 그쵸. 않았고요. 네. 아, 오, 재밌는 이제 내용은 없었을까요? 재밌는 내용은 그 어떤 서플라이어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 요즘에 새로운 서비스를 좀 내놨는데 음, 이게 AI 기술의 그 카메라랑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가지고 음. 이 오디언스가 이 세션에 얼마나 인게이지를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뽑아내는 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뽑아서 이제 이게 얼마나 그 좀 어떤 세션들이 피드백이 좋았고 어떤 인게이지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어, 대한 거를 그 어, 앞면을 이제 네네네. 트래킹하면서 네. 졸거나 다른 거라거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아, 아, 것들을 아. 다 이제 잡아내는 알아주는. 네, 네. 요게 이제 지금 그렇군요. 마이스 쪽에 이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 네,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사람들 네, 표정을 네, 읽는 카메라가 요새 네, 되게 좋아져갖고, 네, 네, 되게 네, 광범위하게 읽을 수 있는 카메라 한 대가 되게 광범위하게 네, 읽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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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행사 네, 네, 사실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학기 네, 중이라 네. 못 갔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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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저희가 또 드렸던 네, 질문 중에 해외 네, 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업체가 있다면 네, 어떤 준비를 하면 우리 이제 요새 국내 PCO들 중에도 네, 해외로 나가려고 또는 해외에 이미 나간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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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 그러니까 네, 아직은 뭐 나도 그런 꿈이 있거나 그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를 네, 네.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직원들도 이제 뭐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음, 있으시겠지만 음, 음, 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정말 대표님이나 음. 임원진분들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쪽이나 아니면 파트너들이랑 할 수 있을 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정말 큰 음. 기업이시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좀 중소규모의 어떤 음. 그런 그러면, 회사가 진출하려면 그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추천을 어, 드리고요. 왜냐면 이제 어, 이게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디시전 어, 메이커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어. 때문에 그런 네네. 것도 있고, 예.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려는 건 아니고,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제 좀 표현들도 되게 좀 제한적이고, 솔직히 그렇게 많은 표현들이 오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그다음에 그쪽 상대방 이야기 견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사실은 저는 영어의 수준은 제가 음, 지원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전혀 유창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창하시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어, 네. 영어가 네. 제일 큰 그거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에이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클라이언트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컬에서 이제 이게 영어에 음, 대한 부분들이 가장 네, 랭귀지 베리어가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돼야 크다. 되는데, 예.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 하는데, 저 그치, 사람이랑 진짜 그치. 소통이 안 된다. 예, 예, 진짜 예.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 네네. 많잖아요.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어, 모국어인데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음, 영어도 저는 모국어도 아니고 잘하지 않지만, 음, 어쨌든, 음.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러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네. 비즈니스 문화적으로 다른 점도 있을까요? 예, 좀 다른 점은 갑을 관계보다 진짜 정말 파트너라는 거를 많이 느끼긴 합니다. 사실 현지에서도 아, 그렇고, 저는 싱가포르 클라이언트들은 다 롱텀이고 사실은 다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이언트랑 친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그치, 거의 잘 그치.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문화에서 오는 차이고,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되게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그 음, 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좀 그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음,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음. 예, 그런 게 문화의 좀 차이입니다. 사실은 음. 뭐 좀 롱텀으로 가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솔직한 피드백들이나 그다음에 네네네.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의견 네,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갑을 관계에 이제 많이 놓여 있고 그게 익숙하다 보면 사실은 그냥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네. 이제 그게 음, 이제 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다른 것 어. 같습니다. 네. 아니, 아니,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성공한 행사라는 네. 게 아무 문제가 없고, 로지스틱이 깔끔하게 되는, 네, 네. 뭔가 의전이 완벽하게 네, 딱 네. 정리가 된, 그런 거를 약간 네. 성공, 이회 행사 이번에 잘 끝났어. 성공했어. 네, 네, 네. 네, 네. 유체자도 그걸 갖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네, 이렇게 네. 해외랑 비즈니스 해보시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행사의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비슷할 겁니다. 이제 비슷하고, 아, 뭐, 그것도 걔네들도? 이제, 네, 클라이언트마다 또 성향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이제, 음,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수송을 놓쳤다. 뭐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예를 어, 들어서 행사에서 뭐, 어떤 음향에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다. 어, 이런 거에는 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어, 반응하시는 어,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음, 반대인 분들도 있고, 사실 음, 성향이나 어, 클라이언트나 뭐 되게 많이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좀 높으신 분들 장관의 뭐 그 네네네. VIP 의전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동선이나 뭐 네. 대기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중요한 어, 사항들도 많거든요. 예. 행사의 어, 컨텐츠나 아니면 어떤 그 음, 참석자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면은 뭐 식사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FAB가, 보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싱가포르에서 지금 계속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는 싱가포르의 실제 약간의 뭐 매출이나 비즈니스가 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 코로나 때 워낙 힘들었긴 그쵸. 했고요, 코로나는 저희도. 그렇긴 네. 했지만, 네. 여기는 사실은 격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으니까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 아, 많이 심했었고,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되게 다양한 국적을 아까 만날 수 있다고 네,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인데, 그거를 더 많이 익스포저 되니까, 이제 이게 한국에서 인바운드를 했을 때, 음, 그런 음, 문화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훨씬 더 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도 네네. 그러면 이렇게 싱가포르나 해외 지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네. 되게 만족해 하는 상황일까요? 처음에 신기해하는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지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는 네.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그런 흥미도는 아,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 없는 것보다는 이제 그리고 또 음, 듣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의 그치,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다가도 가끔 같이 콜라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어떤 기관하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가 고등학생들을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싱가포르에
60명 그러니까. 정도를 보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저희 국내 본부랑 그다음에 네. 싱가포르 지사랑 같이 콜라보를 같이. 해가지고 네네 하는 어. 경우도 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네네, 맵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하게 잘 네네, 운영하고 있고 다른 PCO들과는 달리 해외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는 그런 네네, 되게 좋은 젊은 MZ 세대들한테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MZ의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이스 쪽에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네네, 산업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이게 사실 되게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 PCMA에서도 이번에 세션이 두 개가 젠지와의 소통, 어떻게 아, 리딩할 거냐 이런 네네네. 세션이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전 음,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2001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성장해온 그 세대가 이제 음, 기성세대와의 소통이나 있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네. 힘들다라는 네. 게 예, 전 세계적이더라고요. 예. 어, 예. 그 여기 싱가폴도 매번 이제 저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맨날 얘기 드는 게 뭐냐면 힘들어서 진짜 금방 그만둔다. 이거 이렇게 오래 똑같구나, 가지 우리랑. 못한다. 예, 금방, 똑같더라고요. 금방 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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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래서 그래도 걔네는 취업도 안 하나요, 걔네도? 취업을 하는데 이제 이 예. 일자리는 우린 많다 취업도 안 보니까 사실 하잖아. 이게 여기도 정부 보조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이제 음, 일자리는 넘쳐나서 사실은 네, 여기도 그 아, 구직자가 고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 사실 뭐 교수님이 또 잘 아시겠지만 산업이 이제 일이 쉽다거나 이제 네. 연봉 수준이 뭐 매우 높다거나 네, 네,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네. 뭐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여러 가지 뭐 제안서, 착수보고, 네. 뭐 실행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서 능력,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업무 그 기획부터 행사 운영까지 해서 뭐 음, 정산까지 하고 이런 경험들은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이걸 처음부터 맞아요. 끝까지 하는 경우들이 해볼 수가 많지 없죠.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자기 커리어를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자기 스킬셋을 조금만 더 하면은 사실은 요즘에 뭐 저기 은행권이나 뭐 대기업들은 사실은 4, 50대 정도면 명예퇴직 뭐 받기도 네. 네. 시작하고 네. 네. 막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 50대들은 이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노인도 아니고 찝찝하거나, 중간계층에 놓여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 권고사직 당하거나 그래서 네. 두 번째 커리어에 대한 이런 그 맞아요. 부담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맞아, 하다 맞아. 보니까 뭐 네. 엔잡러도 하고 자격증 네. 공부하고 네. 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은 그런 게 좀 많이 덜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해 예,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대기업 다니던 분들이 자기 스킬이 정확하게 있는 게 많지 없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맞아요. 사실 심지어 삼성을 응, 다니더라도 응, 나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어, 뭔가 그 관련된 창업을 하기가 쉽지 대자본을 않지. 이끌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좀 잘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이나 어떤 좀 다른 큰 분야 뭐 프로모션 쪽으로 가시는 할 분들도 수도 있고 있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네 근데 조금 이 산업에 더 적극적이셨던 분들은 창업하는 것도 음, 다른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그치, 치킨집이나 뭐 그치. 예. F&B나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 뭐, 예. 5년 응, 후에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네. 데보다 자본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음, 리스크도 더 적다라고 생각이 음. 들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네. 좀 길게 보면은 차라리 PCO에서 뭔가 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워보는 그런 걸 다 실제로 네네네. 내가 직접 해보는 그런 네네네. 경험으로 뭔가 실력을 쌓고 있다가 그러고서 뭐 네네.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야기했던 엔잡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F&B 뭐 프랜차이즈를 기웃기웃하는 것보다는 내가 네네. 내 이름 걸고 창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네네. 더 좋을 수 네. 있다. 예, 그런 시각으로 저도 한 번도 학생들한테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네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제 네네. 우리가 다들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두고 나면 일이 없는 네네.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 맞습니다. 대단 네. 다니시는 분들 많고 막 이런데 네네네네. 그것보다는 실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 큰 맞습니다. 장점이긴 합니다. PCO 출신들이 또 네. 뭐 꼭 창업을 안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가면 일 네.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예, 맞아요. 네네. 전체를 한 번씩 해본다라는 게 큰 경험인 것 네. 같아요. 네네네. 그게 참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네. 잘 해주셨는데 혹시 뭐 네.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구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아, 말씀 뭐, 있으실까요? 아니, 뭐, 아무래도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그 MZ 세대들이나 사실은 네. 이 업을 이제 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보이는 거나 앞에 놓인 게 되게 작고 힘들게 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저는 제가 믿는 거는 어떤 식으로라도 오게 되어 있다. 음, 본인의 커리어 아까 말씀드렸던 음, 스킬셋을 이제 잘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잘 지키면 음, 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고, 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음,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게 잘 되면은, 인적 네트워킹도 따라올 거다. 거기에 따른 음, 내 밸류가 올라가면은, 내 음, 연봉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그 음, S자 커브처럼 올라갈 거다. 그런 음. 어떤 비전 같은 저희 업에 대한 비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네, 한 가지, 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네네, 그러면 네네네. 해외로 이렇게 뭐 꼭 지사를 차리거나 안 차리거나 간에 네네. 해외와의 뭔가의 이런 비즈니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네네. 추천한다. 아니다.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제 그 어떤 언어적인 게 좀 약간 네. 무섭지 않을 정도면 정말 음, 많이 가서 부딪혀 보시면 음,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희 쪽 업이라는 게 외국인을 상대 하는 게 있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예, 네, 사실 네. 그러면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음, 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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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하는 일이 사실은 국제회의는 굉장히 뭐 딱 틀이 정해져 네, 있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했던 거를 계속 똑같이 하고 하다 아, 보면은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사실은 좀 변화를 느끼고 싶다는 그런 자극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아, 그런 그 자극이 음, 굉장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아, 알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네. 행사 아직도 진행 중이신 거죠? 미팅 쇼는 내일까지인데 저는 오늘 들어갑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